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고 재배하며 자급자족하는 산골 부부의 건강 비결. 부부를 위한 오늘의 선영 밥상 메뉴는 매콤 쫄깃한 제철 아귀찜 대령이요. 생과사를 결정하는 체온 1도, 내 몸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닥터의 건강 한 수 대공개. 주부 크리에이터가 알려주는 면역력 높이는 비법, 면역 상비약 꿀마늘과 마수프 레시피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오늘을 더 즐겁게, 정보는 더 알차게, 생생 정보마다. 알찬 건강 정보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아입니다. 여러분,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대 시대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노화를 늦추고 젊어지는 장수의 비법을 준비해왔습니다. 아, 뭔데요? 제필 씨 빨리 알려주세요. 바로 잠자는 자세입니다. 오. 이게 천장을 바라보고 이렇게 네. 대자로 누워 자야 한다는 사실. 대자로. 그래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척추 건강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대자로 잘 자는데요. 진짜요? 네. 척추 건강 좋으시죠? 그럼요. 잠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많이 자는 것도 좋지만 올바른 자세로 바르게 잘 자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인공도요. 부부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산골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분들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꼬득꼬득 눈 밟히는 소리. 와. 안녕하세요. 선영밥상의 김선영입니다. 제가 오늘 주인공을 찾아온 이곳은 강원도 훈천인데요. 산에 온통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이 산끝자락에서 주인공은 마음의 치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먼저 만나볼까요? 산골 끝자락에 위치한 집 한 채. 이곳이 바로 주인공 부부의 터전이랍니다. 산골살이 10년 차, 365일을 함께하는 오늘의 부부를 소개합니다. 남편 이명택 씨와 아내 김혜정 씨. 무언가를 만드시려나 본데요. 목공 쪽을 일을 하시나 봐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는 거죠. 노는 거. 취미로 그냥 배웠는데 하다 보니까 목공이라 재밌고 하시나 봐요. 시골 와서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이 뭐 톱, 망치 뭐 이런 장비들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규모 보니까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이시는데? 이게 아내 몰래 하나둘씩 샀어요. 하나둘씩 아, 그런 거죠? 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게 점점 이게 쌓이는 것 같아. 지금은 이제 내가 필요한 거 뚝딱뚝딱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제는 저도 이제 흐뭇하고 이제 응원하죠 되려. 지금은 이제 찻상인데 내가 부탁했어요. 저거 저렇게 왜 이렇게 여기 뚝딱뚝딱 계속 하실 수 앉아 계시는 있다고요? 거예요? 아니 잘하는가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다과상. 사이즈가 나와야 되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듯 요리조리 살피는 아내. 여보 이 가운데 다리가 멋이 없는데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안 하면 여기 흔들린다고 이게. 하체가 흔들려요. 하체가 이렇게 훌훌. 전문가가 하체 중요하죠. 알아서. 우리 남편이 유일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머. 왜냐면 딴 때는 별로 얼굴이 생글거리지가 않고 자기 영역에서는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멋있죠. 일할 때 멋있죠. 멋있죠. 우와, 어떻게 목공이 남성분들의 로망 아니에요? 있죠. 그쵸?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주 고급진 다과상이 된 거네요. 멋있어요. 진짜 일치월장. 나날이 일치월장. 아내의 말 한마디면 다과상도 뚝딱 만들어내는 멋쟁이 남편입니다. 산골에서 목공을 취미로 갖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요? 그 복잡한 도시가 싫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강력히 남편에게 바라는 거 없다. 산골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서 많이 망설였죠. 져줘야지 가정이 좀 평화하잖아. 네. 도시 생활에 밀려 부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자 10년 전 연고도 없는 산골에 들어와 함께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 부부. 지금은 이곳 생활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답니다. 선영쌤. 저기 개하고 산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지금 개 산책하고 계신 거예요? 네. 개가 되게 크네요. 아, 반려견 너무 듬직함도 귀엽다. 산골에 사니까 또 듬직함이 많아요. 맞아요. 네, 우리 마음이 자 악수하자. 오. 마음이구나. 그러면은 자, 나랑도 마음이 악수해봐요. 악수. 와. 여기 사시는 것 마음이. 같은데. 여기 살아요. 아, 그래요? 식구경 좀 한번 시켜주세요. 네, 지금 너무 예쁘다. 멋지죠? 네. 시골 정치가 물씬 나는 부부의 황토하우스를 소개합니다. 하우스. 저 황토집 이렇게 높은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초보로 지었어요. 처음 이제 배우면서 지었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마냥 쌓다 보니까 높아지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일일이 어머니 아버지께서 다 이렇게 네, 지금 흙으로 우리 흙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쌓은 거예요. 배우면서 와, 진짜 안에도 기대가 되는데요. 들어가시기 전에 정원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한번 진짜요? 보고 들어가는 거 어떨까요? 네네, 좋아요. 네. 꽃 종류들이 이제 다양하게 심겨져 있는 것들이에요. 아, 이제 구절초밭, 뭐 또 이제 메리골드라는 메리골드. 것도 하고. 맞아. 눈 건강에 그래도 좋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꽃 피고 이러면은 그냥 나와가지고 그 꽃만 봐도 진짜 마음의 치유가 될 것 같고 행복 호르몬이 막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유독 꽃을 좋아하던 아내는 산골 정원을 가꾸며 수십 가지의 꽃과 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와. 이제 아직도 겨울에도 시금치하고 저기 겨울 열무는 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여기 지금 요거 고수잖아요. 네, 고수. 와, 여기 로즈마리도 네네네. 있고. 네네. 시골의 맛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시골에만. 시금치는 진짜 이 계절에 영양 성분이 높축돼가지고 뿌리까지 다 먹어. 네, 그래서 이 계절에. 가급적이면 생으로 어. 샐러드나 겉절이로 이렇게 먹고 있어요. 네네. 이거 루꼴라죠. 네. 이 루꼴라가 그 우리나라의 그 열무 같은 역할을 하죠. 네네. 내가 먹고 싶은 거 다양하게 이렇게 한 바구니에 이렇게 캔다라는 게 이렇게 재배하지 않으면 못 느끼는 그런 행복인 것 같아요. 그게 시골 사는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인 것 같아요. 네. 시골은 절대 혼자 못 살아요. 빛이 없어서 밤이 빨리 오기 때문에 네.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할 일이 바깥에 살 일이 없으니까 안에 들어와 살 일이 많죠. 안에 친한 사람들만 살지 안 친한 사람 시골에서 못 살아요. 제일 친한 사이군요. 부부의 밤이 오기 전 서둘러 지방 구경 좀 해볼까요? 와, 세상에. 아니,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층고도 높고 지금 위에 진짜 어머님이 꽃을 진짜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는 게 말린 꽃이 너무 아름답고 이거 등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거 나무도 하네요. 이거 아버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네, 다 만들었죠. 나무 와. 이거는 까지. 용도가 뭘까요? 뭘까요? 뭐지? 뭘까요? 날개가 있어요. 날개요? 달걀. 네. 달걀 달걀도 올려놓는 하는 거. 거. 네. 저는 이게 진짜 탐나는데요. 이거 이렇게 도마로도 사용하고 짠 뒤집어서는 플레이트로 사용하셔도 되고. 와. 어머머머. 꽃차. 꽃차. 어머. 네네. 박물관 같아요. 진짜요? 피어 있을 때 꽃도 이뻐요. 너무 근데 예뻐요. 천일홍인데 이런 거는 네. 심신의 안정에 도움이 주는 꽃하고는 어머. 뭐 이제 자궁 튼튼에 좋다 그래서 네. 구절초도 맞아요. 아까 밭에서 봤듯이 여성 이렇게 비라네. 말려서. 어머니 그럼 저 차 한 잔만 맛봐도 돼요? 골라보셔도 돼요. 제가 골라보라고요. 이 무궁화. 네. 이게 좀 네. 궁금해요. 네, 맛이 어떨까요? 어머니 난로도 너무 멋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벽난로 사실은 모든 사람의 벽난로. 로망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야, 불 앞에서 탁 쬐면서 불멍이라. 너무 좋죠. 또 맛있는 군고구마 넣어도 맛있잖아요. 그쵸, 고구마 넣어 나왔네. 먹어야죠. 나왔네. 사래떡까지. 그렇죠. 꽃차 우리가 주문했으니까 네. 나오면 같이 먹죠. 그럼 훨씬 진짜요? 맛있을 거예요. 그럼 되겠다. 세상에. 추위를 녹이는 무궁화차와 함께 아내의 감성이 돋보이는 간식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와. 그냥 가래떡도 이렇게 꽃과 함께 이렇게 놓이니까 너무 예쁘고. 꿀 찍어 먹어야죠. 꿀 빠지면 안 되죠. 진짜 이렇게 꿀까지 찍어 먹으면 당연히 맛있지요. 겨울 별미예요. 진짜 불 피운 데서는 별미인 것 같아요. 무궁화차부터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끝맛은 약간 조금 단맛도 약간 느껴져요. 이렇게 은은한 무궁화차를 먹으니까 내 몸한테 괜히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 위안이 되네요.
분위기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평상시에 아버님하고 자주 해서 드시는 음식이 뭐예요? 주변이 다 밭이에요. 산이. 그래서 이름 보면은 나물, 뭐 곤드레니, 뭐 취미 묵혀 먹는 나물로 말렸다가 지금 간단하게 네. 이거 나물을 나물, 넘치게 많기 때문에 많이 넣습니다. 네, 많이 넣고요. 나물 플렉스네요. 네네. 들기름도 살짝. 들기름. 네. 들기름에 또 오메가3가 풍부하고 네네. 그래서 혈관 건강에 좋기도 하고 아. 이렇게 나물, 묵은 나물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또 하는데 맞아, 그 들기름을 넣는군요. 그리고 아이들도 잘 먹더라고요. 들기름을 넣으니까. 향도 좋잖아요. 네네네. 들깨를 좀 이제 살짝 뿌려서 네. 네, 씹히는 맛이 느껴질 때 아우 아주 오, 색다르거든요. 네. 이게 메리골드 꽃 선생님 잘 아시죠? 네, 알죠. 메리골드. 그거 이제 꽃물을 넣어서 밥물조차도 꽃차로 와. 너무 좀 더 좋은데요? 이쁘게 맛있을까 싶어서 그럼요. 네네. 네. 나물에서 수분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밥물을 조금 덜 잡아야 되죠. 이렇게 네, 지금, 딱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앉혀보도록 할게요. 네. 곤드레는 칼슘, 인, 철분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빈혈을 예방해 줍니다. 더불어 소화를 도와서 노인들이 섭취하기에 좋고요.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달래장을 한번 해볼까 해요. 세상에 달래장 곤드레밥에 달래장 너무 맛있죠. 네네네. 달래장 평상시에 어떻게 만들어 드세요? 그러면? 주먹구구식이죠. 그래서 네. 맛이 이랬다 저랬다 했거든요. 보통 그렇죠. 일단은 요 달래는요. 네. 좀 작은 마늘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쌉싸름해서 아이들은 약간 좀 먹기 좀 이렇게 네, 어려워하는 네, 네. 애들도 있을 네. 거예요. 제가 오늘 언제 만들어도 맛있는 달래장 양념 비율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네, 자 일단은 간장이 이렇게 3스푼 정도가 들어가면 이건 그럼 적어야 이제 됩니다. 설탕은요 그러니까요. 한 스푼이 들어가요. 세 스푼에 식초도 설탕 한 스푼. 한 스푼을 넣어줄 거거든요. 식초 한 이 스푼 달래에 들어갔습니다.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 식초가 비타민 C의 파괴를 막아줘요. 고춧가루도 이렇게 한 스푼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스푼. 비법 재료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빨리 같았어요, 지금. 바로 맛술이에요. 오, 맛술도 맛술. 이렇게 한 네. 스푼을 네. 해서 넣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달래에 약간 쌉싸름한 맛이 신기하게도 중화가 돼요. 네, 자 이렇게 야생 달래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리고 골다공증하고 네. 빈혈에 좋으니까 여성분들한테 특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된장찌개 같은 거에 드실 때는 다 끓이고 나서 맨 나중에 네. 싹 넣기만 하시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달래의 영양 성분을 그대로 드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어머님이 한번 이렇게 손등에서 맛을 보세요. 새콤달콤할 것 같아요. 네. 아우 새콤한 맛도 많이 오. 나고 네. 그 씁쓸한 맛이 확실히 중화가 됐죠. 맛술 네. 꼭 먹어야겠네요. 간장만 3큰술이고 나머지는 한 큰술씩 가면 되니까 그 비율이? 어렵지가 않죠. 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쵸? 달래장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에다가 싸가지고 자신 있어요. 네. 먹고 자, 싶어요. 이번에 할 거는요. 네. 아까 그 하우스에서 월동되는 시금치하고 루꼴라 따왔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 먹는가 네. 겉절이를 해볼 거거든요. 간장. 와. 지금 비율은 거의 맞춰서 왔기 때문에 그대로 붓겠습니다. 네. 고춧가루. 네, 네. 고춧가루도 고춧가루 한 반만 넣어보고. 집에서 만든 발효 맞아요. 식초예요. 저희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네. 이번에 설탕도 한 스푼 넣고요. 네. 이제 마늘도 이제 한 스푼 다 넣어봤습니다. 아까 통들깨, 들깨. 야생 들깨. 한번 네. 정말 그래, 작다 조그만 그랬죠? 야생 들깨. 네. 살짝 버무려보고 자 이제 야채를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곤드레밥 했던 그 생 들기름이잖아요. 아 네네. 그거를 넣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 게 시금치에 비타민 A가 많은데 거기에 기름 성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흡수가 훨씬 더 빨라요. 맛이 어떤가요? 눈이 커지셨어요.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커지는 식감은 어쩔 거고 그 고소함은 어쩔 거고. 너무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아우 막 만든 사람이 너무 행복해지는데요. 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시금치 겉절이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선물 같은 영양밥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건강하게 손쉽게 오. 김선영의 선물 같은 영양 한 끼. 제가 오늘
오늘 준비한 요리는 예전에는 잡으면 못생겨서 그냥 버렸다고 해요. 하지만 요즘은 콩나물과 미나리를 만나 등극한 단백질의 활용점정 바로 아기입니다. 아기는 단백질, 철, 인 등 영양소가 풍부한데 비교적 지방이 적어 담백한 요리로 알려져 있죠. 오늘요, 제가 10분 안에 만드는 매콤하면서 쫄깃한 아기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비린내가 기대돼요. 적은 우선이지만 그마저도 안전하게 소주를 약간 이렇게 오. 부어 놓도록 하고요. 이렇게 마트에서 사갖고 온 콩나물 이제 머리가 이렇게 있죠. 어떻게 하면 쉽게 딸 수 있느냐면요. 바로 도끼빗입니다. 끼비? 빨리 다듬어서 근데 이렇게 진짜 다듬었는데 빠른데요? 네. 지금 좀 튀는 단점은 있습니다. 청소하는데 이 콩나물 좀 시간이 머리까지 걸릴 것 익히려면 시간이 같네요. 오래 걸리거든요. 줄기가 아무래도 좀 오래 익히게 되면은 아삭아삭한 맛이 덜하잖아요. 그래서 요 머리를 따는 거예요. 오늘 채소라고는 그냥 뭐 대파, 고추, 그다음에 미나리가 들어가요. 해산물 요리할 때 미나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유가 이 미나리에는 해독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산물에 이렇게 미나리를 넣는 거예요. 아귀찜 집마다 맛이 다 틀리죠. 그게 바로 양념장의 비율 때문인데요. 아귀찜 맛있게 하려면 양파를 하나 가셔야 돼요. 자, 양파가 하나 갈아져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 매콤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됩니다. 고춧가루가 넉넉하게 한 7큰술 정도 들어가주고요. 요거 진간장이고요. 한 스푼 반 정도만, 약간만 들어가요. 참치액 없으시면은 그냥 뭐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도 괜찮거든요. 요거 한 3스푼 정도. 자, 맛술도 3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마늘 4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생강은 1스푼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설탕도 한 3스푼, 밥수저로 3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후추 약간 이렇게 넣어줄게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할수록 정말 제가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시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드셨던 그 맛에 딱 기준에 맞추려면 이게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좀 밥수저로 들어가야죠. 4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걸로 아귀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맛있는 아귀찜이 탄생이 됩니다. 물을 한 컵을 이렇게 넣고요. 콩나물을 넣습니다. 콩나물은 한 450g에서 500g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생 콩나물을 맨 마지막에 넣고 버무렸다가는 탈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빨에 끼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뚜껑을 덮고 자 김이 나도록 끓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김이 뽀 나면은 1분만 있다가 불 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얼른 이제 식도록 놔두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귀찜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물을요. 밑국물을 2컵을 넣을게요. 된장을 한 3분의 2스푼 정도 밥수저로 한 스푼이 안 되게 자 이렇게 해서 살짝만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아귀 넣겠습니다. 아구살이 풀어지지 않게 하려면 오래 끓이지 않는 방법과 아귀를 너무 자주 지저귀지 않는 방법 2가지 방법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아귀를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보세요. 네? 지금 아귀가 안 익었으면 이렇게 투명한데 익으면 이렇게 하얗게 되죠. 육개살이 익어서 뒤집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념장을 이렇게 얹어주세요. 네, 이런 다음에 몇 분을 끓여주냐면 딱 5분만 끓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뚜껑을 덮어서 5분 동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이 다 됐습니다. 우와! 우와. 와우와우와! 아우, 뭐, 볼 것도 없어요. 아구 잘 익었습니다. 아구야, 너 익었니? 물어보지 않으셔도 다 익었어요. 그냥 넣으세요. 향채소. 자, 넣고 여기에 이제 전분물이 들어가야 돼요. 전분물이 들어가서 약간 국물이 걸쭉해야 돼요. 자, 이 녹말물은요, 바글바글 끓을 때 넣어주셔야 되고요. 찹쌀가루도 좋습니다. 아까 살짝 데쳐놨던 콩나물을 지금 넣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제 나리나리 미나리. 네. 자, 배에서 소리 나요. 요즘 미나리까지. 아기가 제철이라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요거 보시면은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거. 와, 아기 들어가서 살이 이렇게 있는 게 엄청 형체가 통통해요. 지금 아기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고. 자, 불 끄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 참기름을 쫙
둘러주면 참기름의 향이 쫙 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단 10분 만에 아귀찜 완성이고요. 정말 나가서 와. 내놓으라 하는 아귀찜 맛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선영밥상의 오늘의 메뉴. 매콤하고 탱글탱글한 식감이 살아있는 아귀찜이 완성됐습니다. 맛깔스러운 건강밥상 완성! 과연 맛은 어떨까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자급자족하신 식재료 가지고 이렇게 밥을 했는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알려준 거라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쌉싸름한 곤드레 나물밥에 양념 향긋한 달래장을 쓱쓱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죠. 냄새 흑흑입니다. 드셔보세요. 어때요? 생 달래가 향이 확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은은하게 그 곤드레 나물의 향이 딱 올라오는데 이야 아니 맛있네요. 맛있죠? 우리도 달래. 벌써 봄이 왔어요. 오늘은 최고의 비율입니다 이게. 아, 선생님이 안내해 주신 비율이에요. 네, 아주 그냥 새콤달콤하고.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특별하게 아귀찜을 했는데 한번 맛봐 주실래요? 너무 좋아요. 보세요 아귀 이렇게 도톰하게 와 이렇게 굉장히 쫀득거리고 부드럽고 아주 맛있어요. 콩나물 진짜 아삭아삭한데요? 아니 어머님의 그 씹는 그 콩나물 아삭아삭한 게 여기까지 들려요.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음식으로 알았어요, 아구찜을. 이제 쉽게 또 맛있게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다니까요. 의외로. 정말 간단하네요. 네네네. 아니 조경하시는 어머님과 목공하시는 아버님의 조화가 진짜 찰떡궁합인데요. 보기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유쾌하게 건강하게 앞으로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네. 감사드립니다. 네, 행복했어요. 와, 아귀찜 비주얼 보셨죠? 네. 예술입니다, 예술. 오동통한 아귀의 쫄깃쫄깃한 식감까지. 오늘 저녁은 아귀찜입니다. 아니 저는 아귀찜 먹으면 아기 맛있어 할 아이고, 것 아이고, 같은데요. 아이기야. 아이고. 귀여워. 네. 이 아귀찜이 집에서 만들어 먹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 선영쌤의 레시피대로라면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두 분 혹시 이거 보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이거 손가락이요? 네. 이거 아니에요? 예쁜 집 뿌잉뿌잉. 아니죠, 제피 씨. 네? 1 더하기 1은 귀요미. 아, 맞죠? 이거네. 제가 틀렸네요. 아니, 다들 아침부터 이렇게 애교들을 보여주고 그러세요. 한번 설레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세요. 아, 정말 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다떼기입니다. 어? 이것의 정답은 바로 숫자 1인데요. 오늘 닥터의 건강 한 수에서는 이 숫자 1에 숨겨진 진짜 면역력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살을 내는 무서운 추위가 찾아오면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얼음장 같은 손과 발 때문인데요. 수족 냉증을 방치하다간 괴사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겨울철 내 몸을 위한 한수를 데우러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닥터 장동민 한의사입니다. 자, 여러분. 생과 사를 결정이 있는 단 한 가지. 우리 수명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단 한 수. 바로 체온 1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한 온도 몇 도죠? 다들 아시다시피 36.5도입니다. 그런데 이 온도에서 0.5도씩 떨어질 때마다 다시 문제가 생겨요. 0.5도가 떨어지면 일단 배설의 문제가 생겨요. 쉽게 막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들락거리고 그런다면 체온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0.5도가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종 성인병들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0.5도가 더 떨어지게 되면 암이 살아가기 가장 좋은 온도가 됩니다. 아이고. 자, 이럴 때 체온을 갖다 높여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게 되면 암이나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암을 이기고 면역력을 올리는 방패! 자, 체온 1도를 올리는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비법을 알아보기 위해 밀착 관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 한 잔으로 활기차게 아침을 맞이하는데 우물우물 가글이라도 하는 건지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애교 부리시는 거예요? 물을 잘 마시기만 해도 우리가 체온을 갖다가 올릴 수가 있거든요. 어? 우리 이제 네.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아져요. 입이 막 바짝 말러, 뭐 건조해져 그러겠는데 한 번에 꿀꺽꿀꺽 마시는 게 아니라 네. 조금씩 위에 머금었다가 조금씩 나눠서 삼켜준다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해주면 돼요. 재밌잖아요. 입안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려면 물을 물을 머금고 있어야 한다는 것. 아, 어머 어머. 게다가 내 몸을 위한 물을 마시기 위해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우리가 평소 자주 먹는 이 차 중에 물처럼 마시다간 독이 될 수 있는 차가 있다는 건데요. 대체 뭐예요? 다 물처럼 마시면 안 됩니다. 정답이 없네요. 네, 자 우롱차는 녹차, 홍차처럼 카페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 이 차들은 어떨까요? 자, 이 세 종류는 다 이뇨작용, 몸에 있는 수분을 바깥으로 내보는 작용이 많은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간기능 좋아진 헛개나무차와 눈을 밝게 해주는 결명요차는 효능이 강해요. 그래서 홍파시나 이런 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아무거나 마시면 해가 될 수 있으니 잘 골라 마셔야겠어요. 우리가 밥으로 먹는 거 뭐 있어요? 쌀, 보리, 보리. 그쵸?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만약에 독하다 그러면 매일 먹으면 난리가 났겠죠.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을 차로 먹게 되면 성질이 평이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어도 무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곡류로 만든 차도 입안에 머금었다가 삼켜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 한 수도 지켜볼까요? 하나씩 앉으시고요. 손발도 차갑고. 손발 차갑고 인층 있고. 어머 선생님 저도 그래요. 손발 찬 거 저도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이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기 싫다. 그러면 이 호흡법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 죽기 네네네. 싫어요. 죽고 싶지 않으니 호흡법 꼭 따라해볼게요. 어떤 걸까요? 배가 뿌리고 손과 발이 가지고 줄기 이파리거든요. 줄기. 배가 차가우면 손발까지 온기가 가지를 못해서 수족냉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이 중요한데요. 배를 갖다가 풍선이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풍선을 갖다가 꾹 누르면 바람이 빠지겠죠. 그때 내쉬는 거예요. 입으로. 들이마실 때는 코로. 배를 부풀리면서 코로. 다시 어떻게 해요? 누르면서 들이쉴 때 부풀리고 내쉴 때 넣어주고 복식 호흡이 체온을 올리는 한 수였습니다. 자, 어느덧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뭘까요? 비빔밥 비빔밥입니다. 제가 비빔밥 좋아하는데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도 좋아합니다. 한 입 가득 넣고 씹는 그 맛이 좋잖아요. 근데 선생님 씹어도 이거 그러게요. 너무 많이 씹는 삼키시는 거 아니에요? 맞네요. 나물이 많아서 오랫동안 씹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삼켜 씹어도 안 삼켜져요. 뭐 찌개라든지 아니면 국밥 같은 거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먹겠어요? 그냥 후루룩 맞아요. 한 두세 번 씹고 그냥 삼켜버리죠. 네. 씹는 게 아예 없어져 버려요. 맞아요. 꼭 비빔밥이 아니라 하더라도 잡곡이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야채라든지 이런 많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씹어야 되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은 그 씹는 동안에 우리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일부러 나물을 즐긴다는 장동민 선생님. 저작 운동이 체온을 올려주기 때문이라는데요. 다 드셨어요? 아, 네, 다 먹었습니다. 어머, 배도 부르고, 너무 좋은데, 오후 진료까지 한 20분 남았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바짝 남은 시간 동안 체온 한 번 더 올리고 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어디로 가시죠? 가시죠? 체온. 체온. 20분 만에 체온을 올리는 비법을 공개하겠다더니 갑자기 바지를 올리고 양말까지 양말을 야무지게 벗고 벗으시네요. 뜨뜻한 물을 채워 넣는 게 어딘가 익숙하죠. 목욕하시는 건가요? 좋아. 오케이, 가자. 바로 오. 조격입니다. 우와. 뜨뜻하게 조격을 하는데 머리 위에 그거 얼음 아니에요? 자, 두한족열이라고 들어보셨죠?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조격이나 반신욕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체온이 상승됩니다. 조격에 얼음팩을 더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잠이 잘 안 온다. 그럴 때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머리는 시원하게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다 말고 이렇게 조는 거죠. 이렇게 큰일인데 나 오직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한 수까지 얼른 알아봐야죠. 손발이 차다고요 지금. 손발도 차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지 잘 안 먹어도 자꾸 체중이 늘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은 살이 찌는 거 비만 맞습니다. 옛날에 한때 제가 98kg까지 왔었거든요. 예. 과체중, 비만이다. 그러면은 땀뻘뻘 흘리고 그러니까 몸에 열이 많겠구나 하는데 그렇지 아니합니다. 순환이 안 되니까 대사가 더 안 되게 되고 그러니까 노폐물이 더 쌓이게 되고 다시 또 비만이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비만의 악순환을 끊는 체온 높이는 한 수 저도 좀 알려주세요. 평소에 꾸준하게 해주시면 체온도 올라가고 순환도 잘 되게 돼서 다시 여기 올 일이 없어져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한테는? 그죠? 저한테는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압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명 탈탈이 운동법인데요. 탈탈이 운동? 첫 번째, 그냥 탈탈탈 털어주세요. 탈탈탈 그냥 털어주세요. 탈탈탈탈탈탈. 다 틀렸어. 자, 두 번째 뭐예요? 깍지 껴주시고 깍지 끼고 빡빡 때려주세요. 손바닥 부딪히기. 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펼쳐보면 자 뻘겋게 돼 있죠. 네. 그만큼 혈액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제 조금 전문적이에요. 둘째와 셋째 손가락을 접었을 때 맞는 부위 노궁혈, 넷째와 다섯째가 만났을 때 부위 소부혈. 네.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노궁, 여기가 소부. 네. 요 자리를 꾹꾹 눌러주는 거죠. 노궁, 소부. 왜 그러세요? 제대로 잡았어요. 뻐근하기도 하고 찌릿하기도 하고 쑥 들어간 느낌 나고 어우. 이 방법 집에서 꼭 따라해 주시면 체온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잊지 마세요. 탈탈 털어주고 탁탁 부딪히고 꾹꾹 눌러주면 끝입니다. 체온 1도를 위해서는요, 물을 꼭 머금었다가 천천히 마시고 복식 호흡과 얼음팩 조격으로 혈액순환을 도운 뒤 탈탈이 운동법으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현대인의 90%는 저체온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체온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1도의 기적을 믿고 제가 알려드린 한 수를 통해서 올해 건강 잡으세요. 아자아자아자. 네, 이어서 다음 순서는 주부 크리에이터가 준비한 면역 한상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생생정보마당에 최고의 손맛을 가진 주부 크리에이터들이 떴다. 수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그녀들의 비밀 레시피. 오늘의 크리에이터가 선보일 초간단 요리 비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생생정보마당 시청자 여러분, 요리 크리에이터 후대닥입니다. 요즘 날씨가 춥고 운동량도 적다 보면 체력도 떨어지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면역력을 보강할 수 있는 초간단 레시피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떨어진 면역력을 올려줄 보양 레시피 마스프 만들어 볼까요? 마는 이렇게 똑 자르잖아요. 그럼 점액질이 나와요. 그 점액질이 위를 보호해주고요. 피로회복 그리고 체력 보강에 아주 탁월하다 그래요. 이걸 초간단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게 마스프예요. 그걸 제가 바로 만들어 볼게요. 마스프? 재료는 마, 우유, 생크림, 소금입니다.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맨손으로 하다 보면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요 피부에 이렇게 뭐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장갑을 끼고 마를 손질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마는 이렇게 썰어서 쪄야 금방 쪄지거든요. 1cm 가량 정도 맞춰가지고 그냥 썰어주시면 돼요. 이게 여기 보세요. 점액질이 엄청 많이 나오죠. 네. 이게 위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제 면 보자기에 넣고 뚜껑을 덮고 10분간만 쪄주세요. 뚜껑을 열어볼게요. 잘 쪄서. 마가 잘 쪄졌는지 알 수 있는 건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딱 쪄보세요. 그러면 쏙 들어가요. 오. 이럴 때 마가 잘 쪄진 거예요. 잘 쪄진 거는 믹서기에 갈아도 곱게 아주 잘 갈아지겠죠. 그래서 요 200g 정도 우유를 종이컵으로 하나 반. 생크림이에요. 생크림. 숟가락으로 2개 정도 넣으세요. 소금은 부드러운 한 맛이 꼬집 나겠어요. 정도.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얘를 믹서기로 갈아주세요. 갈아놓은 요 말을요 냄비에 이제 부어요. 얘를요 저어가면서 끓여주시면 돼요. 중불부터 조금 높게 한 상태에서 은근하게 해서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그릇에 예쁘게 담아주기만 하면 입안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는 보양 요리 마스프 완성. 초간단으로 10분 만에 만들어봤어요. 쪄서 보관만 한다 그러면 5분이면 만들어요. 아주 초간단이에요. 그리고 너무 근사해요. 아, 궁금하다. 완전히 이 크림보다 더 부드럽게 쑥 내려가요. 이 한 그릇 다 먹고 나면 제가 이 포만감이요 엄청 낮을 거예요. 건강하기도 드셔보세요. 하고요. 그래야 이 맛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력 회복에 최고인 부드러운 마스프 드셔보세요. 두 번째 레시피 면역 상비약인 꿀마늘 배워볼까요? 두 번째 요리를 후다닥 만들어 볼 건데요. 피로 회복에 좋고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상비약을 만들어 볼 건데요. 마늘에는요 알리신이 풍부해서요 몸을 후끈하게 따뜻하게 달궈줘요. 지금부터 마늘이랑 꿀로 만들어 볼게요. 마늘은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요 밑 보면 이렇게 시커먼 부분 있죠? 요거는 다 칼로 도려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 마늘을요 찜기에 넣고요 15분 이상 푹 쪄주세요. 마늘은 세워놓는 게 좋지 않아요? 마늘은요 항암 성분이 있는데요 쪄서 먹으면 3배 정도 효능이 높아진대요. 오. 그래서 15분 이상 푹 쪄주시면 돼요. 와, 마늘이 푹 쪄졌어요. 마늘을 이렇게 통으로 쓰시면 활용하기가 불편한데요. 으깨서 보관을 하셨다가 차로도 드시고 음식하실 때 활용하기가 되게 편하고 좋아요. 여기에 꿀을 넣을게요. 꿀에도 비타민 성분이나 여러 가지 성분이 좋은 게 많아서 마늘과 같이 합해 놓으면 면역력 높이는데 아주 좋겠죠. 그러면 빈병에 담아 볼게요. 근데 이 빈병에 담을 때는요 꼭 열탄소도 켜주셔야 돼요. 체온과 면역력을 업시키는 꿀마늘 완성. 이렇게 하면 우리 집 면역력 지킴이 꿀마늘이 완성됐어요. 이거는요 따끈하게 물 데워서 차로 음용하시면요 몸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상비약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꿀마늘 활용팁 나아갑니다. 꿀마늘 한 스푼에 따뜻한 물을 붓고 저어주면 끝. 금방 만들어 놓은 꿀마늘로 차를 만들어 봤어요. 3, 4일 정도 더 숙성시켰다 드시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음식할 때 활용하셔도 참 좋으니까 참고하세요. 달고 엄청 맛있어요. 근데 마늘 향이 있어서 입안에 마늘 향이 조금 남는다는 거. 그거 참고하셔서 드시면 돼요. 겨울철 면역 상비약인 꿀마늘과 기력 높이는 마스크 한상 차림 어떠세요? 올겨울 2가지 음식 가지고 면역력 높이시고요. 건강 지키셔서 따뜻한 겨울 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면역밥상 레시피까지 잘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Working nights